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뜰신보 1탄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보안 이야기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사업부 홍세진 매니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쉽고 간편한 엔드포인트 보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엔드-투-엔드 보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아이덴티티 그리고 클라우드 앱을 포함해서 XDR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줄여서 MDE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MDE로 어떻게 쉽고 간편한 엔드포인트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사이버 보안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형 사이버 공격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요. 타겟형 랜섬웨어 공격 피해 기업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 및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인해서 공격 표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이러한 공격 표면 증가와 노출된 취약점을 이용해서 빠르게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일로한 보안 운영 환경 때문에 또 하나의 보안 홀로 작용을 하는데요. 너무 많은 보안 솔루션이 통합되지 않은 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분석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대응에 좀 어려움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왜 지능형 사이버 공격을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 랜섬웨어 캠페인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랜섬웨어 캠페인은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를 공격을 해서 데이터 센터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조직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으면 그 내부 레터럴 모먼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관리자 계정을 탈취를 하고 데이터 탈취나 랜섬 행위나 금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러한 공격 패턴이 그냥 랜섬웨어 어떤 악성 코드였는데요. 지금은 그 휴먼 오퍼레이티드 랜섬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APT 공격 그룹에 의해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만큼 대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 이러한 그 공격이 유입이 됐을 때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서 유입이 됐다고 치면 이메일, 엔드포인트, 아이덴티티, 워크로드까지 다양한 그 부분에 공격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환경은 되게 사일로한 보안 운영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메일, 엔드포인트, 아이덴티티, 워크로드를 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뭔가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지능형 사이버 공격에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디펜더 포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 가지의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사이버 공격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이 6 가지는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위협 및 취약성 관리, 그리고 예방 측면에서 공격 표면 감소나 차세대 백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탐지 및 대응 및 자동화된 조사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안 전문가 서비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DR 확장 측면에서 통합 운영과 API나 인테그레이션 부분도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회색 점선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M365 E3 라이센스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이 되어 있어서 활성화 이후에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펜더 포 엔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 통합 포탈 화면입니다. 모든 디펜더 패밀리를 이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통합적인 보안 모니터링이나 보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조직 내 위협을 시각화하거나 자동화된 대응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ME3에 포함된 뭐 차세대 백신 엔진도 이쪽에서 여러 가지 얼럿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저희 이메일 보안이나 뭐 아이덴티티 보안 또는 클라우드 앱 보안 통합적인 플랫폼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리 기업 내에 어떠한 위협이 있고 취약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위험 및 취약성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이런 기업 내 디바이스나 이런 환경에 있는 위협을 지속적으로 발견해서 그 취약성 같은 것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디펜더 오브 엔드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취약점 관리는요. 먼저 디바이스 식별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인벤토리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네트워크 장치 스캐너를 설치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스캐너에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디바이스 인벤토리에서 통해서 통합 자산 재고 현황까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이라든지 브라우저 익스텐션, 뭐 네트워크 공유 취약성이나 또는 이제 구성 설정에 대한 어세스먼트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1 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듯이 우리 조직 내에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보안 베이스라인을 평가를 하면서 관리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약점이 나오면 그런 어떤 취약한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뭐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우측 화면에 있는 거는 그 취약점 관리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고위험, 그러니까 뭐 외부에 노출된 어떤 위험한 자산을 바로 식별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여기 로그4j 예가 있는데요. 이런 취약점에 노출된 디바이스가 몇 대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바이스 인벤토리에 모든 디바이스가 온보딩 되면 등록이 돼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리스크 레벨이라든지 뭐 고위험도에 노출된 수준, 뭐 OS 정보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MD가 제공하는 취약점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디펜더가 수집하는 모든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취약점 관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4 단계를 제공하는데요. 자산에 대한 검색, 그리고 인벤토리를 통한 관리, 그리고 그런 보안 취약성이나 구성 설정 평가를 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험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설정 미스가 있을 때 그런 거를 조치라든지 추적 관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합니다. 위협이나 취약점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시큐어 스코어라는 부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조직 내에 시큐어 스코어는 몇 점이고 그리고 관련된 recommended action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recommended action을 통해서 어떤 발견된 취약점이나 조치가 필요한 위험을 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MD 같은 경우에는 이런 Threat Analytic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TI 엔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어 외부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공격들 그리고 이런 뭐 보안 취약점이 있는 뭐 디바이스나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런 TI랑 매핑을 해 줍니다. 뭐 CV 정보 기반이든 뭐 이렇게 실제 액티브한 공격과 매핑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컨텍스트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해 줍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위협이 있고 이거를 내부 자산과 매핑을 해서 같이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됐다. 그러면 그 조치된 부분을 리미디에이션 액티비티를 통해서 계속 트래킹하고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안 취약점, 그러니까 디펜더 오브 엔드포인트가 제공하는 보안 취약점 관리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펜더 오브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예방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공격 표면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택 서페이스 리덕션이라고 해서요. 저희 줄여서 ASR이라고 합니다. 이 ASR 룰 같은 경우에는 뭐 제로데이 공격이나 파일리스 공격, 그리고 신종 변종 랜섬웨어 공격을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내부 확산이라고 해서 레터럴 무브먼트 공격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비정상행위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파일이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한다,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독화되거나 의심스러운 스크립트 실행, 그리고 일상 업무 중에 쓰는 건데 앱이 좀 뭔가 스크립트가 삽입이 돼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 것도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ASR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하드웨어 기반 격리라든지, 뭐 애플리케이션 컨트롤을 통해서 어떤 그 특정 그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은 앱을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익스플로이 차단, 그리고 네트워크 보호는 네트워크 형태, 네트워크 방화벽처럼 호스트 단에서 네트워크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액세스 컨트롤이라든지 뭐 디바이스 컨트롤, 그리고 웹 보호, 랜섬웨어 차단 같은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표면 감소와 함께 그 예방 측면을 담당하는 게요, 차세대 백신입니다. 그 차세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텍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뭐 정교한 위협이나 머레어 차단,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행위 기반으로 실시간 보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파일 기반이든 파일리스트 기반이든 머레어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뭐 신뢰가 됐든 비신뢰가 됐건, 비신뢰가 됐건 악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차단합니다. 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에 포함되어 있는 차세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서드 파티 AB 테스트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 결과를 받았고요. 이 부분은 해당 뭐 웹사이트나 리포트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는 화면은 그 윈도우에 이제 빌트인된 그 MDE 그 엔진이고요. 이 부분은 온보딩 절차만 거치면 바로 활성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백신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엔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신러닝 엔진이든 뭐 행위 기반 모니터링 엔진이든 메모리 스캐닝, 암시, 뭐 휴리스틱 에뮬레이션, 네트워크 모니터링, 이런 다양한 엔진들이 클라이언트端에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빠르게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쪽에도 여러 가지 ML 엔진을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행위 기반 머신러닝이라든지 디토네이션 기반, 특히 이제 평판 기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동작을 합니다. 사실 그 최근에 모든 그 사이버 공격 트렌드 자체가 그 파일리스 형태로 공격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용자 PC단에 동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백신 같은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해서 그런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그 뭐 여러 악성 코드들이 동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타입과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리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 ASR 룰과 암시,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 기반 그 엔진을 통해서 탐지와 차단을 제공을 합니다. 그 MDE 같은 경우에는 그 차세대 백신인데도 불구하고요. 어 실행 전과 실행 단계 모두 탐지와 차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프리 익스큐션 센서와 포스트 익스큐션 센서를 탑재를 해 있고요. 그리고 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홀딩시키고 빠르게 분석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처리를 해 줍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 예방 측면에서 차세대 백신 엔진이 갖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차세대 백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M365 E3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벤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시큐리티 포탈, 이게 디펜더 포탈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3단 3 세 가지 화면에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얼럿이나 인시던트 관리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이벤트 분석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그 이벤트 분석을 하시다가 디바이스 엔드포인트에 추가적인 뭐 백신 검사라든지 그 디바이스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그 디바이스 상세 화면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해당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헬스를 통해서 뭐 백신 업데이트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를 같이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MDE에서 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그 탐지 및 대응을 담당하는 ED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이 EDR을 도입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 EDR이 왜 필요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 APT 공격 대응을 할 때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APT 공격 그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택 킬 체인에 맞춰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침해 사고가 났을 때 그 분석을 해 보면 감염된 시스템의 46%는 멀웨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네트워크 및 엔드포인트 단 기준으로 여러 개 추적하는데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침해 사고가 났을 때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 보면 너무 오래전에 침해 사고가 시작이 돼서 이런 로그가 존재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제 공격자들은 공격 회피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리빙 오브 더 랜드라고 해서요. 시스템 명령어라든지 정상적인 툴을 사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마이터텍 프레임워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마이터텍 프레임워크는 아시는 것처럼 그 초기 침투부터 이 각 단계별로 실제 APT 공격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MD도 이 마이터텍 공격 평가 테스트에 참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우수한 평가 결과와 실제 그 탐지 부분 리더입니다. 그 결과는 그 마이터텍 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마이터텍에 대한 전체적인 커버리지와 탐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MD가 제공하는 그 EDR 기능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M365 디펜더 포탈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액티브한 그 인시던트가 몇 개고, 그리고 몇 개의 펜딩 어프로블 상태, 그리고 몇 개의 액티브한 스렛이 존재하는지 간단한 이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조직 전반의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 운영팀이나 보안 담당자는 이거를 기반으로 오늘 처리해야 될 우선순위가 높은 위협이나 그 인시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안 운영을 하다 보면요. 하루에 분석해야 될 그 얼럿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1000건의 위협 시도가 있다. 그러면 1000건을 다 분석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MDE는 이거를 300개의 알림으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 줍니다. 이 300개 알림도 현관 분석을 통해서 40개 인시던트로 줄여 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40개 인시던트조차도 보시면 리미디에이트, 뭐 인베스티게이션 러닝 이런 형태로 해서 얘가 자동화 처리가 되면서 10개의 인시던트로 줄여 줍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분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멀티 스테이지 인시던트 이 하나를 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인시던트 하나 케이스만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정리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그 인시던트 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마이터텍에 어떤 스태틱에 이게 관련이 있고 어떤 단계에 매핑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인시던트와 관련된 모든 이벤트 같은 경우에 타임라인 정렬을 해 주기 때문에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몇 대 디바이스에 임팩트가 있었고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메일박스에 임팩트가 있었는지 이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생각해 보시면 보안팀 입장에서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조사를 이 페이지 하나에서 끝낼 수가 있고요. M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텍스트 기반으로 인시던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 보안팀 개개인 의 역량 구분 없이 어떤 보안 사이버 공격을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공격자가 언제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공격이 전개됐고 내부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었는지 우측에 보이는 이런 그림처럼 쉽게 시각화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시던트를 통해서 상세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트인된 플레이북을 통해서 웬만한 얼럿은 다 자동화해서 분석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보안 운영에 상당한 효율화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공격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라이브 리스폰스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처럼 해당 엔드포인트에 원격으로 붙어서 커맨드 라인으로 쳐서 프로세스 확인을 해서 프로세스 킬을 하셔도 되고요. 아래에 있는 화면처럼 어떤 스크립트를 업로드해서 해당 스크립트 기반으로 아티팩트를 수집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의 강점은 사실 이런 자동화된 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 조사 및 조치 부분이 제공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조치가 필요한 액션을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위협의 액션이 요구되는 결정 또는 어 어떤 이벤트에 어떤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결정 아니면 반복적인 액션 등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하나 예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인시던트 페이지 안에 인베스티게이션 항목으로 가 보시면 지금 자동으로 막 분석이 돼서 있는 처리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건의 리스트가 있고 이게 슬래시 발견되지 않았고 두 번째 거는 부분적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하나 클릭해서 보시면 전체적인 분석 결과에 대한 서머리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공격 그룹에 매핑이 됐다 그러면 TI 정보도 같이 포함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인베스티게이션 그래프를 통해서요. 정말 빠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오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분석을 27분 동안 분석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몇 개의 correlate된 얼럿이 분석이 됐고 어떤 디바이스가 해당이 되고 엔트리 어널라이저에서 거기에 나오는 에비던스는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간단하게 조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단에 에비던스 쪽으로 가서 딱 보시면 그중에 이제 하나를 클릭해 보면 고 헌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고 헌트라는 버튼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런 동일한 위협을 우리 조직 내에서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된 스크립트까지 생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보안팀 입장에서는 위협을 잘 차단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다른 징후는 없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EDR을 도입하시면 1 번부터 4 번까지 이 4 단계를 다 하셔야 되는데요. 인시던트가 뜨고 분석을 해 주는 모든 단계를 MD는 자동화해서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백신이건 취약점 관리건 그리고 EDR이건 이게 보안 운영을 하시다 보면 어떤 보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 디펜더 제품 대상으로 MS 보안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전문가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운 여러 가지 위협을 좀 더 분석을 해준다던가 해서 보시면 그 표적 공격 알림이라고 해서요. 뭐 APT 공격 타겟이 돼서 어떤 공격이 있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인시던트나 얼럿이 있는데 그중에 이 부분은 좀 그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 확인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벤트나 인시던트 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온디맨드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랜섬웨어 캠페인이 우리 기업에 타깃이 돼서 시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이벤트 분석을 할 때 좀 더 분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질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D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XDR 관점에 확장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365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생산성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시고 계시고, 근데 M365 제품에 네이티브하게 그 보안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덴티티, 엔드포인트,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XDR 관점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 XDR 관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MDE와 디펜더 4 5365가 있는데 이걸 뭔가 연동을 해야 되나 이런 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연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같이 쓰시게 되면 그 디펜더 포탈에서 자동으로 통합된 XDR 관점의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시던트를 분석할 때 이메일과 또는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같이 이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하나의 중요한 보안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펜더 안에는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적용이 돼서 지금보다 더 편하고 효율적인 분석과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팀 입장에서는 기존에 어려웠던 보안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세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세션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Q&A 세션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타네티 플랫폼의 우경철 파트장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드포인트 보안 사례 및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 연동 세션 발표를 맡은 메타네티 플랫폼의 우경철입니다. 앞선 세션에서 홍세진 매니저께서 설명해 주신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라는 솔루션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많은 기능들을 실제 고객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존재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엔드포인트 개요, 엔드포인트 보안 고객 사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통합 보안 모델, 이렇게 세 가지 챕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 포 클라우드,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 앞선 세션에서 보셨듯이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EDR, 그리고 위협 및 취약성 관리, 공벽 표면 감소, 그리고 차세대 보호. 이러한 관점에서 실시간성이나 침해 전체 범위에 대한 가시성 확보, 자동화된 위협 수정이나 대응 조치, 디바이스 위협이나 취약성 관리 등 다양한 기능과 장점을 통해서 조직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외부 혹은 내부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능들은 고객의 환경과 요구 조건에 부합하도록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고객이 어떤 부분들을 원하시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크게 두 가지, 기능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요구사항들을 취합해 보았는데요. 뒷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RFP 문서나 고객 인터뷰 등을 통해서 파악한 요건 표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가 어떠한 운영체제 플랫폼을 지원하는지,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를 포함해서 어떤 환경,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등 어떤 환경을 지원하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 환경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양한 위협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궁금해하셨습니다. 또 관리적 요구사항으로는 손쉬운 배포, 일관된 정책 관리 등 비교적 적은 요건들이었지만 여러 고객께서 공통되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적 요구사항들 중에서도 다양한 위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공격에 대한 조사 프로세스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기반 백도어 공격을 탐지하고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조직의 엔드포인트에서 수집되는 경고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 서비스나 혹은 다른 서비스들에 의해서 플래그가 지정되고요. 보안 관련 인시던트를 나타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적용하고 모든 관련 경고나 조사를 하나의 인시던트라는 엔터티로 나타내게 됩니다. 왼쪽의 인시던트 탭에서 저희가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인시던트를 클릭해서 백도어 공격을 감지하여 나타난 인시던트의 조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정 인시던트를 클릭했을 때 서머리 요약 부분입니다. 발생한 인시던트의 요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기준에 어떤 공격 기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임라인을 통해서 시간별 발생한 위협 행위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경고 목록으로 이동할 텐데요. 의심스러운 파일을 컴퓨터에 떨어뜨린 그런 파워쉘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해당 경고를 클릭하고 클릭했을 때 왼쪽 상단에 디바이스 네임이라든지 특정 사용자 정보를 참고하여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 문구를 클릭해서 알러트 디테일 쪽을 가보면 이렇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인시던트에 대한 세부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경고 하나하나마다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실제 인시던트 전체에 대한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가 아닌 경고 단일에 대해서 세세한 공격 기법을 나타내 주게 되고요. 실제로 공격 위협 행위가 발생한 시간과 마무리된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트 스토리라고 해서 경고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고 목록에서는 시간별로 증거들을 집계하고 나타내서 다른 이벤트와 함께 표시를 합니다. 경고에서 이 인시던트가 전체 조직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 환경에서 표시된 화면으로는 실제 파일이 생성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모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파일 네임이 파일 자체가 위협한지 위협하지 않은지 파일 페이지를 열어서 상세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파일 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인시던트에 대한 그리고 경고에 대한 디테일 정보를 볼 수 있었다면 특정 파일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해시 값이라든지 사이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경고나 동작 또는 이벤트와 관련된 파일의 세부 정보를 이 화면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위협에 대한 잠재적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서 우상단에 이제 3닷을 눌러서 딥 아날리시스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층 분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심층 분석 기능은 안전하고 완벽하게 격리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파일을 실행하여 그 결과값을 나타내줍니다. 심층 분석에서 행위 부분, 동작 부분의 항목을 보면 커뮤니케이션 탭에 실제로 해당 파일이 어떤 외부 IP 주소와 통신을 했고 이런 것들이 타임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조직의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대한 위협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조치라고 하면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으로 타 보안 솔루션에서 IP 주소를 차단한다거나 해당 디바이스를 격리시키는 등 추가 조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일리스 프로세스 삽입 공격에 대해서 조사 프로세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해커나 공격자 같은 이제 위협 행위자가 제어권을 얻기 위해서 뭔가 파일을 주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일 없이도 스크립트를 통해서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감염된 조직의 다른 디바이스에서 원격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네트워크의 횡적 이동, 레터럴 무브먼트 같은 또 다른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인시던트 탭에서 파일리스 관련 인시던트를 확인하고 상세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고 스토리, 경고 목록을 보면 의심스러운 프로세스 주입이 확인되었고요. 조사 상태는 이미 자동화된 기능으로 해결된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된 상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추가적인 조치는 어떤 것들을 더 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해결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 스토리에서 이벤트 순서를 가리키고 필요에 따라서 우측의 바를 스크롤하여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세부 정보창에서 자동화된 조사에서 조치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부 정보까지 아래로 확인하고 조사 아이디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의 조사 그리고 응답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화된 응답이 때때로 예기치 않은 에러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요. 자동화 수준을 반자동화로 구성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프로세스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조사 그래프와 공격에서 발견된 알려진 위험 목록을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에는 디바이스 정보라든지 파일에 대한 정보들, 엔터티의 숫자나 증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화돼서 나타내고 있고요. 알러트나 디바이스 등 상위 탭을 통해서 위협에 대한 상세 탐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로그 탭을 통해서 상세한 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으로 이제 조사되고 조치된 내용은 에비던스, 증거 탭을 클릭해서 악성으로 발견돼서 자동으로 수정된 엔티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는 어떤 것들을 취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으로는 이제 관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쉽게 도입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슈 사항들을 수집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검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또 솔루션을 도입하고 실제 운영 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솔루션의 대체 방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기존 솔루션의 깔끔한 삭제 방안이나 신규 솔루션의 신속한 배포 방안, 또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등 수많은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다양한 환경에서 고객 환경에 적합한 보안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메타네티 플랫폼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통합 대시보드를 통한 취약점 및 위협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함으로 스텝 바이 스텝 간편한 운영 프로세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 방안을 도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튠 사용 등 다양한 배포 방법을 통해 고객 환경에 맞는 신속한 배포 방안을 마련하여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축간 고려했던 내용들에 대해 고객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객 사례입니다. 서버를 대상으로 한 알려진 위협,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 파일리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고 보안을 강화하고자 백신에 대한 교체를 원하셨던 고객이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고객의 이슈사항을 받아들이고 체크포인트로서 신속한 교체나 그리고 기존 솔루션의 완전한 삭제,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호환성을 고려해서 솔루션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객께서 사용하시던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이나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을 활용한 효율적인 배포, 신속한 배포를 지원해 드렸고요. 실질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 운영에 대한 리소스가 서버에 얼마나 라이트하게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전달 드렸습니다. 앞서 계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은 모바일 디바이스나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가상 엔드포인트를 비롯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하고 앱이나 디바이스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관리 솔루션입니다. 사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을 사용하고 있다면 미리 등록된 디바이스에 대해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를 손쉽게 배포할 수 있고요. 정책 배포나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후 좀 심층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에서 수집된 엔터티를 바탕으로 조건부 액세스를 통한 리스크 있는 디바이스에서의 조직 데이터 접근 금지, 이런 방안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튠과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의 통합 구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메타넷 클라우드 SOC 통합 보안 모델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부터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대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 소스로부터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협 가시성 확보부터 분석 시나리오를 통한 다양한 위협 대응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 통합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사용 사례나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 구성 요소의 모든 경고나 엔터티를 비롯한 인시던트에 담겨져 있는 모든 정보들을 클릭 한 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의 인시던트에는 모든 경고나 엔터티,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에 수집된 디펜더가 아닌 다양한 보안 솔루션의 정보와 함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과 통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를 나타내 봤습니다. 두 플랫폼의 기본 연결을 지원하는 인시던트 또는 경고를 동기화해서 상호 간에
인스턴트가 발생하고 종료 처리되는 과정을 한 포털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엔터티, 각종 위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엔터티 정보, 예를 들면 AD 사용자 아이디 정보 등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이벤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의 구성 요소 중에 원시 이벤트, 로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우 데이터들은 해당하는 테이블에 자동으로 파싱되어 적재되게 되는데요. 테이블 이름과 이벤트 유형은 화면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OS 정보를 포함한 머신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고요. 특정 파일 생성이나 수정, 기타 파일 시스템, 이벤트 것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에 수집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들과 함께 분석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고객께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 부분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을 포함 관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텔리전스 데이터와 애저 클라우드 데이터,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나 사스, 서드파티 데이터들 같이 대분류로 나누고요. 그런 데이터들 분류 안에 이제 데이터 테이블과 그런 데이터 테이블에서 실제로 보안 적합한 객체들을 발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도 그 일부분으로 실제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에 수집된 엔터티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보안 솔루션과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데이터들과 함께 상관관계 분석, 보안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에는 마이터텍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 뿐만 아니라 센티넬 내에 구성되어 있는 분석 시나리오, 그리고 분석 시나리오 뿐만이 아니라 위협 헌팅과 같은 여러 기능들을 어떤 마이터텍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지 도식화된 표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면서 관리되고 있고요. 센티넬 안에 빌트인 돼 있음으로써 실제 고객 환경이 마이터텍 프레임워크 기준 준수하고 있는지 미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이터텍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구성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23년, 그러니까 올해 초나 아니면 중반기, 그리고 최근 7월까지도 있었던 크리덴셜 스토핑 관련된 개인정보 탈취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고객사의 그런 크리덴셜 액세스 관련된 분석 규칙은 어느 정도로 준수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과 같이 알려진 많은 보안 위협들, 레터럴 무브먼트도 그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관제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장표입니다. 저희 관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윈도우즈, 리눅스 및 안드로이드나 맥OS 같은 여러 환경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의 내용입니다만 140개 솔루션이나 277개의 단일 컨텐츠를 지원하는 컨텐츠 허브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손쉬운 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환경에 대한 고객 맞춤형 보안 시나리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나 실사를 통한 각기 다른 고객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 고객 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른 사용자 정의 분석 규칙 생성으로 맞춤형 보안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이블과 테이블에 속해져 있는 주요 데이터들에 대한 필터링 작업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이후에 고객이 원하시는 또는 저희가 관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고객사에 제공되고 있는 분석 규칙에 힘입어서 특정 새로운 고객사의 맞춤형 시나리오로 임계치나 상세 내역들을 변경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리되는 분석 규칙에 의한 보도화나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피로도를 감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분석 규칙을 그냥 만들었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분석 규칙에 의한 인시던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워크북을 통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워크북에는 대시보드 기능이나 이런 그래프 같은 것들이 빌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대시보드와 구현하는 것도 무리 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업무나 이런 알람 발생, 차단 권고 및 조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 기능을 적용해서 특정 메신저, 팀즈나 슬랙, 지라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메일도 있겠고요. 그런 기능 적용으로 업무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위협이 발생했다면 아까 인튠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격리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AD나 이런 기능과 연계해서 특정 사용자를 특정 AD 그룹으로 격리시켜서 그 그룹에 대한 권한을 모두 회수하여서 로그인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조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증을 받은 파트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3 코리아 파트너 어워드 보안 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과 디펜더 기반의 보안관리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얻어낸 성과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부분 솔루션 인증을 받은 파트너 메타네틱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체는 여기서 마치게 되고요. 저희의 다른 프로모션 서비스라든지 기타 서비스들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SP 워크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 기반의 워크샵을 통해서 강화된 클라우드 보안 가시성 확보, 또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라이센스 확보 또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센티넬 서비스 소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것들을 시작으로 실제 고객 환경에, 애저의 환경에 고객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을 온보딩 시키고요.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합니다. 이후에 센티넬 데모를 거치게 되는데 데모의 예로는 KQL로 구성된 쿼리문을 동작시켜서 실제로 위협들이 발생하는지 혹은 상호환경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워크샵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영업대표님이나 별도 연락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AI를 통해 숨겨진 패턴을 탐지하고 방어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센티넬이나 디펜더 기반의 솔루션, 인튠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실제 오픈 AI, 챗GPT 같은 것들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요.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한국어나 영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틀린 대답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시큐리티 코파일럿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솔루션에 대한 특화된 AI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자연어로 질문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에 대한 KQL 쿼리문을 생성해 준다든지 디펜더에 대한 보안 정책을 가이드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과 같은 CIEM 솔루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KQL이나 특정 쿼리문을 통해서 분석 시나리오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탑재되게 된다면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그냥 한글로 질문만 하면 그에 맞는 쿼리문들을 제공해주고
그것들을 바로 적용함으로써 정확성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달에 했던 것처럼 다음 달에도 이제 세션이 있습니다. 2탄에서 클라우드 문서 보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야기인데요. AIP 기반의 클라우드 문서 보안,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해서 클라우드 문서 보안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솔메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어떻게 통합하고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는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웨비나 발표 세션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부터 Q&A와 설문조사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도 Q&A에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고 계신데요. Q&A는 화면 상단에 Q&A 버튼 눌러주셔서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 그 설문조사 QR코드가 있는데 지금 QR코드로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Q&A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